지금 아마 여러분들 책에 2-4에 조도 설계를 정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도를, 설계 조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다 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강의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부분 다 나눠가지고 조명 설계가 돼야 되는데, 조도는 보임의 조건을 맞춰준다. 보임의 조건이라는 거는 명도 대비도 맞아야 되고 노출 시간도 일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총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밝게 하더라도 날아가는 총알은 안 보이는 것처럼 노출되는 시간, 그 다음에 흰 거에 흰 종이에 흰 것은 안 보이죠. 그 대비, 적당한 대비, 그 다음에 적당한 조도,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대상물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조도를 정할 때는 실내면의 평균 수평면 조도를 가지고 정한다. 이제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가 있는데,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가 뛰면은, 밝기에 대한 부분이 옆면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보통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평면 조도를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책상 이면, 그러면 바닥면, 그래서 수평면 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작업면 기준이다. 작업면 기준이다. 요것이 이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조도는, 작업면의 조도는 설계 조도, 즉, 가정된 수평면상의 조도보다 낮은 값,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값보다 이렇게, 아마 적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평면 조도를 해서, 그 작업면의 조도는 보통 위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80cm나 이 작업면 조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작업면 조도로 다 기준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바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조도 전체를 갖다가 기준할 거냐? 거기에 차이는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면과 일반 바닥면 이렇게 되는 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80cm 정도가 되든지 서서 하든지 그러면 실제 설계상 가정한 작업면이고 실제 작업면은 요 정도 되니까 여기에 차이는 이것이 실제 가정면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뭐 허리로 해가지고 한 8cm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실제 앉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눈높이가 약 앉아서 하는 건 60cm인데 한 80cm다 그러면 80cm의 작업면에 대한 실제 조도가 된다. 그러면 요 조도하고 실제 여기 그 기준 조도하고는 여기 차이가 보통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면 대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시력에 대한 부분,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설계 조도를 좌우하는 요인에서는 주체해야 될 대상물, 문자, 기호, 면담, 시계 뭐 쭉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문장을 읽는 거냐, 무슨 그림을 읽는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지죠. 굉장히 다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의 크기라든지 간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일상적으로 다 좀 보시면 되는 거고,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보이는 방법을 갖다가 이게 이제 좀 보이는 방법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조명에 대한 이 보이는 방법을 방해하는 요인은 이제 이 색깔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배경 색깔의 문제, 그 다음에 벽면과 바닥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색깔의 조화가 부조화로 이루어져가지고 사람한테 눈부심을 제거하는 게 이런 그냥 광원이 아주 눈부신 광원이만 있어서 눈부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색깔의 부조화가 일어나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이는 걸 갖다 다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리카가 많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설계 조도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보면 작업 대상물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조도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좀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것도 또 고조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장도 이제 적고 빠른 속도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무실이냐, 고급 사무실이냐, 이런 때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이런 후리카 문제, 지금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배관 곡선의 문제. 지금 배관 곡선 같은 경우는 이 다운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배관 곡선이 딱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그 배관 곡선의 문제. 그 다음에 조명률의 문제. 지금 오늘 배우겠습니다. 강강 보상률의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켜져 있다고 다 수명이 된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광속이 줄어드는데 그 광속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얼마큼 보상할 거냐, 어느 때 그것을 단전됐다고 볼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정량화가 돼야 설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데를 LED를 설계를 하는데 강강 보상률, 그 시계에다 집어넣으면 그 강강 보상률을 어떻게 할 건지, 조명률을 어떻게 할 건지, 배관 곡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광원이 설정이 되면 그것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온 사인이나 막 이렇게 저기 조명용으로, 그러니까 밤에 야경 조명으로 하는 것들은 괜찮대요. 그거 왜냐면 그거는 배관 곡선, 조명률, 강강 보상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 색깔을 연출하고 뭐 이런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데 사무실에 대한 그런 팩터들이 있어야 일단 설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저기 것처럼 눈부심을 야기시키는 거는 휘도기 때문에 캔들 4 메타 자승이나 캔들 4 센티미터 자승, 스틸브나 니트로 해가지고 그 시야 내에 휘도를 제한을 두죠. 예? 그 눈부심이 가장 우리 사람에게는 그 보임에 방해를 주는데, 실제 조명 설계를 할 때는 눈부심이 꼭 눈부심이 광원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밝고 어둠의 차이가 굉장히 커도 눈부심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예를 들어서 500루스 조명에 흰 종이가 500루스 조명에 100Hz per 메타 자승이 된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약 시력이 1.5인 사람은 그 배경에 대해서 1.5 이상의 휘도가 있는 것으로 다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조도 수치에만큼 밝음으로다가 그 느낌으로다가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광등을 직접 보더라도, 형광등 같은 경우도 직접 오랫동안 보면은 눈부심을 느껴가지고 다른 데를 볼 때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좀 보이는 시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대상물의 이제 평균 조도를 조도 곱하기 반사율. 조도 곱하기 반사율이면 뭐라 그랬어요? 곱하면 광속 발산도가 되는 거죠. 예? 광속 발산도를 파이의 100으로 나눈 것이 이제 평균, 이제 대상물의 평균 휘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속 발산도는 뭐라 그랬어요? 투과해서 나왔거나 들어가서 튄 것이 광속 발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도가 100룩스다. 여기 100룩스면은 빛이 들어간 게 100룩스야. 그러면 이게 튀어서 이 바닥을 보고 튀어서 내로 들어온 것이 80 레드룩스 된 거죠. 그러면 80%로 튀었어. 그러면 그게 광속 발산도가 80 레드룩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창호지를, 유리를 통과해가지고 100룩스가 들어갔는데 이쪽에 99가 나왔으면은 이게 99 레드룩스예요. 예? 여기때는 투과율로 곱해주는 거지. 여기 책상 같은 경우 반사율로 곱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시야 내의 휘도의 밝기와 휘도와 대비 휘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 휘도 식별은 약 20대 1 정도 되면은 굉장히 여기서 좀 포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도와 이제 문자 판독의 용이도 관계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 검사할 때 보통 기준이라든지 길 나와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그런, 만약에 똑같은 눈 검사를 하더라도 그 조도가 다르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환하면 굉장히 좀 눈 시력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두우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장의 정밀도와 설계조도의 관계는 거친 작업을 할 때,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 설계 룩스가 한 4000 룩스. 보통 우리가 요새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무실은 거의 700 룩스에서 1000 룩스 정도 돼요. 700 룩스에서 1500 룩스까지 됩니다. 요새는 옛날에 학교 같은 경우는
저게 나빠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것들은 상당히 요새 환경이 좋아진 부분이에요. 또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한 작업에도 이게 너무나 밝아도 오래 주시하는 작업일 때는 상당히 이제 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정밀한 작업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또 쉬었다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쉬어줘야지 계속 보면은 똑같은 조도를 놔주더라도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 사람이 고정 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 동안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준다. 사람의 표정을 식별하기 위한 조도에는 겨우 식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조도에서는 이거는 이제 휘도고, 조도는 26소에 누군가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00에서 400, 2000에서 4000 해가지고 아주 미미한 변화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요새 보면은 TV가 디지털하다 보니까 배우들이나 나온 사람들의 이 얼굴 표면에 대한 이 모공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조명에서는, TV 조명에서는 상당히 조명비라든지 색온도가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TV 쪽에서는 디지털로 되면서 옛날 아날로그 때부터 엄청나게 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카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돼가지고 HD로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그걸 디지털 신호로 해가지고 짝에서 아주 정교하게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거기에서는 조명에 대한 부분이 조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묘한 표정의 변화까지 식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도로만 나오는데 꼭 조도로만 볼 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조도로만 놔놓고 이 조도하고 색온도가 안 맞으면 이제 조명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조명이 나오는 거예요. 밝은데 색온도가 낮다. 굉장히 1000룩스, 2000룩스 되는데 색온도가 낮다. 그러면 막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받는 거고, 색온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색온도 높은데 조도를 또 좀 낮춰놓으면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맞아떨어져야죠. 이제 밝은 창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참고로 이제 보여주고, 조도 기준에서 이제 이게 옛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공공시설, 공장, 교통, 병원, 사무실, 상점, 5개시설, 주택, 학교 이러면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도 이건 옛날 이제 일본 데이터 표예요. 그러니까 요새 KS 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상당히 아주 현실화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사항이 조도 및 분포. 조도가 어딘 밝고 어딘 어두우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저 뒤에는 어둡고 여기는 좀 밝은 부분이 있고 저 뒤에 어두운데 이 차이가 많이 나와도 시선이 자꾸만 그걸로 주변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불쾌감이라든지 시력에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레어는 눈부심이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림자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다가 이 조명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단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면 뒤에 이 뒷부분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밝은 부분과 뒷그림자의 이 밝기가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도 굉장히 보는 사람 하여금 이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그 다음에 광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광색이 연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조도 분류에 대한 일정한 조도값이 나오고, 그래서 실내 평균 조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조도 시험 문제가 한두 번 나오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는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제가 여기 책에서 따다가 몇 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조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퍼나드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요. 퍼나드,
이렇게 낮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원할 때 E는, 에? 그래서 요 면적과 이 강강부상률을 집어넣느냐, 여기 조명률을 집어넣느냐,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조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다 팩터를 몇 개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조명률은 나간 것, 투과된 것 때 나간 것에 대한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 조명률을 봐줘야죠. 조명률 굉장히 이것도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 조명률이 떨어져요? 많이. 조명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광속에서 나오는 똑같은 등을 해놨더라도 바닥을 까만색으로 했든지 이 벽에 반사보다는 흡수하는 거를 많이 해놓으면 조명률이 확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명기구를 했어도 밝은 색으로 해놓으면 조명률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LED 조명은 문제가 이런 공학적인 광속 발산도라든지 이런 각도, 이런 조명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실지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도를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에 설계 조도를 리눅스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각 메이커마다 다 다르잖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각 메이커들이 저런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거지. 응? 설계 사무실에서 어느 사무실 그냥 수십만 평짜리 LED 조명 설계한다고 그래. 사무실을. 그럼 조명 설계하면 구현하려는 조도가 500룩스야, 책상면에서. 그러면 이 LED 조명의 배광곡선, 조명률, 실기수, 광속 발산도, 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유된 데이터로 가지고 설계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해봐가지고 재요? 응? 근데 문제는 각 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각 회사마다 다 달라. 이게 이제 범용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자, 형광등이다. 40W 2개짜리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차이는 조금씩 나더라도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KS 표준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KS 표준화에서 LED 조명의 광속 취조 나오면 거기 광속 발산도 비, 이 배광곡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설계 사무실에 뿌려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맞고 그대로 설계를 하니까 그 구현하고자 하는 조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지수. 그게 보세요. 이렇게 했더라도 똑같은 조명을 했더라도 똑같은 높이로 했더라도 여기에 조명을 똑같은 높이로 했더라도 요렇게 지금 이런 각도 쏘면 이런 각도 쐈다 그래요. 똑같은 각도예요. 똑같은 각도면은 실제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이야.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쓸데없이 낭비된 빛이 이쪽으로 많은 거예요. 이건 적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 배광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광곡선을 넓혀가지고 지금 작업면이 여기인데 여기다가 다 조사하는 거하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했을 때는 똑같은 조명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구현하는 조도에 대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지수를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명공학 강의할 때 요새는 조명공학 강의를 하는 분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옛날에 지 박사님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조명 설계를 할 때 실지수를 가지고 이제 그 집어넣어가지고 조명률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죠. 예, 요거는 아주 많이 했던 거. 이게 높이하고 관계되죠. 이 높이,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천정 벽에 대한 반사율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반사율을 가지고 이제 광속 발산도 비를 구하고 그것이 적정 내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 조도를 계산할 때, 이 조명률은 이제 여긴 K값이나 U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명 기구에 조명률도 있을 거고, 바닥에 조명률도 있을 거고, 뭐, 그 벽에 조명률도 있을 거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집어넣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개만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세하게 하느냐, 자세하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조도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램프 한 개당 광속, 그러면 3200 루멘, 뭐 2800에서 3200 루멘, 현광등 40W짜리 하나, 이게 이제 대충 범용화돼야 되는데, 루멘, LED 램프, 만약에, 세곤도 얼마짜리? 그러면은 30cm 바이 30cm는 평균 광속이 얼마? 이게 나와야 이걸 가지고 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업체 거는 뭐 5천이 나오고, 어떤 거는 뭐 500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LED 가지고 사무실 설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무실 조명 설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온 사인, 그 다음에 무슨 액센트 조명 뭐 이런 것들은 막 되는데, 일단 조명률, 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율은 지금 이제 광속이 감퇴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효율이 떨어지지. 또 빛에 흡수돼가지고 그 옆에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수율은 이제 청소하는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램프의 동정 특성서부터 5선, 열화, 5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죠. 그래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되면 이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면 수면 여기 오면 여기서 다시 올려주지 않으면 이게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뜻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 100% 잡았을 때 80% 이하 떨어지면은, 광속이 80% 이하 떨어지면은 단선된 거로 본다. 그러면 이게 쭉 떨어진다고,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이때 새로 갈아 껴줘야지. 갈아 껴주면 다시 올라가. 다시 떨어지지, 이렇게. 에? 그런데 이 중간에 쭉 떨어지는데 좀 닦아줘. 그럼 좀 올라가. 올라가는데 1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적게 올라가죠. 다시 닦아줘. 그러면 요 정점이 다시 좀 또 떨어지죠. 여기는 안 돼. 여기서 이제 갈아줘.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곡선들을 이제 가져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려가는데 요 피키점을 여기서 이제 한번 뭐 청소를 해줄 때든지 그럼 올라가는 게 이게 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벽히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갈수록 다시 닦아줘도 떨어져. 떨어졌다 여기서 이제 램프를 교환해. 교환하면 이게 또 처음 스타트 할 때처럼 또 100%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은 이미 이 기구가 벌써 이미 페인트라든지 이런 옆에 부분이 그동안 많이 변색이 됐어요. 아무리 닦아줘도 제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수명까지 떨어졌다,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 기구에 대한 광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세상 없어도 아무리 해도 여기 요 이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기구 자체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 에? 이제 기구를 통째로 바꿔야지. 자, 그래서 조명에 이게 이제 그 강강 보상률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조명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가. 그래서 이거를 최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이 최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그러면 강강 보상률을 넣어가지고 설계 조도를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설계 조도를 올리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지켜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명기구에 대한 여러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먼지의 오선 뭐 퇴색 뭐 당연하지. 그 다음에 조명류의 크기, 실내 반사면 뭐 최종 보수율 그래가지고 램프 동종 특성을 고려한 거 교체 방법에 이렇게 이제 보수율에 대해서 조명의 보수율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돼. 램프의 특성 변동률 그래서 전압 특성을 고려한 거 안전기 주위 온도 그래서 전압 특성 뭐 안전기 주위 온도 이 주위 온도는 형광등 같은 경우도 주위 온도의 영향을 조금씩 받죠.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위 온도, 램프의 온도가 올라가면, 옆에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이 관벽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자외선이 때리면은, 그 자외선이 때려가지고, 어떻게 형광물질을 때려서 가시광선 나오는데, 이 가시광선의 파장이 변하지. 변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미미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안 오지. 정확히 볼 때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평균 유도할 때는 이런 팩터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다. 여기 뭐, 이 식은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더, 팩터가 더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률, 루버의 효율, 여기 공간의 조명률, 뭐, 바닥의 조명률, 벽의 조명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루버 안쪽에 뭐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BZ 방법이라는 건 분류의 BZ 방법은 이제 배관 곡선을 밑에만 하느냐 잘라서 조명기구가 있으면 조명기구의 배관 곡선을 밑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향도 보느냐 밑에 거만 보느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건 CI 방법은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거고, 대개 이제 밑에 것만 봤을 때는 이제 BZ 방법을 쓴다. 이게 독일 방법이에요. 이게 영국 방법이지. 뒷 방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간접 조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하로 수직면 조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뒷 방법이라고 그러고, BZ 방법은 밑에 상향 곡선 말고 밑에로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로 나타내는데 이건 어떻게 나타내? 이런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 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갔다는 거죠. 위에 반이 있다는 거죠. 이게 확사면 조도하고 이거 똑같지, 이렇게. 이게 볼 수 있는 거지. 계산 방법의 조도 나오고, 점광원에 대한 직수도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저기에 보시면, 명심보감에 강의할 때 보면 조도 계산에 이걸 갖다 아주 자세하게 수식으로 풀어서, 수평면 조도는 왜 D 자승의 I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지, 우리가 평면상의 조도는 P점에서부터 D 자승의 I 세타다. 이거는 뭐 다 이제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취소점을 가지고 왜 수평면 조도 EH는 H 자승의 I 세타의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나오는지 제가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명심보감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책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수평면 조도를 구할 때 코사인 자승 세타를 3승 세타를 이걸 다 계산기로 두둥겨서 수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이 W하고 H의 간격이 얼마냐 이거지. 여기 보면 이 W하고 H의 간격이 이게 1m에 이게 2m다. 그러면 1대2 아닙니까? 1m에 2m다. 그러면 1m에 2m니까 어떻게 0.5가 되죠? 0.5에 코사인 3승 세타는 0.63mm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 표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 표를 가지고 한다. 지금 보세요. 이 표의 특징은 수평면 조도니까 광원 바로 밑에가 최고로 많은
피크의 2를 나타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옆으로 갈수록 쫙 떨어지는 부분인데 5배. 5배가 되면은 이 광원으로부터 5배 떨어지면은 의미 없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m야. 여기 백열등이 있어. 이 1m에서 쭉 가더라도 여기 영향을 받죠. 근데 이게 5m가 떨어지면은 이 광원으로부터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요? 지금 이 그림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 5다 그런 얘기는 W분의 H, 높이분의 W가 5배니까 광원으로부터 5배 떨어지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밑에가 가장 1로 가장 밝지. 자, 수직면 조도는 조명이 있으면 이게 여기에 수직면이야.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가면 여기 밝기 나오죠. 바로 밑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는 제로가 돼. 바로 밑에는 제로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1대 1이 정도가 돼야 가장 45도니까 가장 거의 아주 피크가 되죠. 그랬다가 5배가 되면 거의 이것도 영향권에서 멀어난다. 그래도 어떻게 돼? 5배가 돼도 옆면이니까 제로가 아니지. 조금 있지. 이건 거의 제로지. 이거는, 자, 여기 광원이 있어요. 바닥은 5배 떨어지면 이건 거의 제로인데, 이거 쓴 거는 5배 떨어져도 약간 밝기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는 방법.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형광등이다. 형광등은 시험 문제에 보면 항상 관단직하, 이렇게 기른 말이 있어요. 관단직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수직이 아니면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간 삐딱해가지고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 적분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다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관단직하로 해가지고 되게 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관단직하도 이걸 다 잘라가지고 요만큼 미분한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다 미분해가지고 이 미분한 거를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걸 다 적분해야죠. 이 미분한 양을 다 적분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관단직하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 표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수평면 조도는 이 K값을 집어넣어라. 연직면 조도는 K, 여기 법선 조도는 KA, 뭐 KG, K 이거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 KA, KG는 요 가로, 세로에 이 길이를 미리 학자들이 다 구해놨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라 이거지. 넣으면 요 수치가 나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해주면 돼. 수평면 조도냐, 이 법선 조도는 거리 자승 반비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요 K값을 X와 KY를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으로 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테이블로 주면 이거 가지고 구해야지. 그래서 이거 보신 것처럼 0.5나 0.8 정도에서 이게 포화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포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포화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조도 계산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LI의 길이가 한 10배 정도까지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광등을 켜놓으면 형광등 길이의 10배까지만 영향을 이 형광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이 되면은 영향을 못 줘. 당연하지. 예. 만약에 형광등을 요 센터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요쪽 형광등이라고 생각하고 요쪽 거 구하고 요쪽 거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지. 두 개를. 그래서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L값이 다 다르니까. 형광등 두 개다. 그럼 가운데로 하나 보고. 이거 시험 문제 옛날에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광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명광원 어떻게 할 거냐? 명광원도 관단직하야. 왜냐하면 이걸 다 미분해서 적분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수평을 줘도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수치를 줬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관단직하를 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K값을 이거를 테이블로 구할 수 있다. 이 B를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같은 경우는 요거 A에 대한 관단직하로 해서 요거 A에 대한 거 앞에 식 구하고 B에 대한 식 구하고 C에 대한 식 구하고 D에 대한 식 구해가지고 싹 더해버리면 돼요.
어? 아주 이것도 시험 문제는 한번 나왔는데 시험 문제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는 방법에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이름을 내놓으면 돼요. 자, 이것도 이게 창문이다. 창문도 이걸 명관으로 봐가지고 관단직하로 보면 되지. 직 옆에. 그러면 똑같아, 방법은. 만약에 창문 위에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창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허수가 있잖아요, 허수. 여기. 이 벽에 벽. 창문이 여기 있고. 이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통창으로 보고 여기서 떨어졌다고 보고 이거를 구해서 빼주면 되죠. 그죠? 예, 이 전체에서 통창문이라고 보고 구해가지고 이거를 요거만 구해서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조도를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거만 달라지는 거야. 이것처럼 지금 여기가 벽이야. 여기 창문이고. 그런 경우는 이 전체를 광원으로 보고 일단 저기 구해가지고 이 밑에 거를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육식하게 이제 여기서 그 명심보감 강의처럼 똑같이 하진 않고요. 지금 보면 조명 이거 우리가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량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조명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조명의 물리적인 환경하고 심리적인 환경, 이 경제적인 평가, 이게 돼가지고 종합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표가 이제 XYG로 쭉 나타나는데 380나노미터, 780나노미터까지, 그 나노미터까지 쭉 돼 있는데, 실제 이 XYG 축을, 이걸 갖다 이 그림을 데이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X축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런 축으로 광속이 쏟아진 거예요, 태양에서. 그런데 우리 가시광선이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G축만 쓰죠, G축. 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380나노미터에서 지금 X축만 쓰는데, 지금 Y축. 지금 Y축이 지금 38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거의 일정하게 시감도 우선과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 쓰고 이건 버려버린 거죠.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 거지. 에? 그렇죠? 그래서 이 Y축을 가지고 쓴다. 그래서 이거를 Y 람다로 집어넣어가지고 총 광속이 나오는데, 거기를 리미트 했죠. 380에서 780까지만 접근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Y치를 주면은 이 Y치에서 100%가 다 가냐? 또, 거기서 또 이 K값을 또 줘야 돼요. 여기 우리 어떤 그 환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은 뭐, 1달러는 뭐 120원이다 그러면 여기 환산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광속을, 이 파장을 광속으로 루멘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앞에 환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한 양에, Y의 미분한 양을 여기에 X축이면 X축, Y축에다가 총 광속의 미분한 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해라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요 380에서 780나노미터까지 얘기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흑체 온도라는 건 여기 들어가서 광속이 다른 데 산란이 안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그 실제 그 색깔을 나타내는 나타낼 수 있는 절대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흑체 온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 준 거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비주얼 레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나노미터까지인데, 이것도 뭐냐면 색온도가 500K일 때, 1000K일 때, 2000K일 때, 1000K일 때, 20000K일 때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색온도가 이렇게 이제 조도하고 달라지는 겹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감도 곡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ABC 해가지고 실제 이것이 색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색온도 낮으면은 지금 그 곡선에 대한 그 눈에 반응 곡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순일 때하고 그 밝을 때하고 어두울 때 이 시감도 곡선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그다음에 밤에 해가지고 시감도 곡선 피크치가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칼라 템퍼레이처하고 색온도하고 그 온도와 그 룩스하고 관계되는데 지금 이게 색온도가 그 색온도가 낮으면서 이 조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뜨거운 감, 여기는 뜨거운 느낌을 받고 그 색온도가 높으면서 만약에 조도가 낮으면은 굉장히 창백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가장 쾌적한 조도는 이 라인 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쾌적한 조도는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쾌적한 조도의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는 이쪽으로 가면 아주 뜨거운 느낌을 받고 이쪽은 너무 차가운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란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좌우 룬에 대한 부분이고 암수능, 명수능 뭐 돼 있고 그래서 그 광원 특성과 이제 측광량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냐, 라인 스펙트럼이냐, 밴드 스펙트럼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이제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광량이 아주 연속적으로다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라인 스펙트럼 같은 경우 고압 방전등 같은 경우 라인 스펙트럼이고, 이제 그 형광등이 그렇고, 이제 고압 방전등 같은 경우가 이제 밴드 스펙트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고기압이냐 저기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가 무한대에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라면 가시광선은 여기 안에 있거든. 여기는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여기 왓들은 에너지는 있죠? 에너지는 있는데 룸에는 없는 거야. 왜? 눈에서 반응을 안 하니까. 여기도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건 적외선이죠, 적외선. 여기는 자외선. 근데 눈에서 자극을 못 받으니까 광속이 없어요. 제로. 예? 그래가지고 이 가시광선 대역에서 어느 각도로 있냐? 그러면 이 각도가 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10개 되겠죠. 그죠? 밀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밝음 휘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광속을 가지고 발광 효율, 전동 효율, 광량, 광도, 휘도, 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운 거 보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 루멘 for 메타 자승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조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사율이나 투과율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광속 발산도가 되지. 그래가지고 이게 광도를 d 오메가 단위면적으로 다 나눠주면은 요게 d 오메가 나눠주면 이게 광도가 되죠. 이 광도 전체를 갖다가 통째로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건 이제 i가 되는 거예요. 이걸 면적으로 나눠주면 요게 휘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 단계를, 그래서 이 단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주 숙지가 돼야 조명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입력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 입력 에너지에서 이쪽에 조명 등에서 나오는 거는 W3를 보면 어떻게 돼? 바레스타에서 W2하고 더해서 들어간 거고, WT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발광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열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광선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가시광선으로 나오는 게 있고,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W7이 되는 거죠. 예, W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타내 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왔던 게 뭐 웨버 페그너의 법칙, 포킨제 이펙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윈의 법칙, 별의 법칙, 프랭클린의 레디에이션 법칙, 방사 법칙, 파셀의 법칙, 페니 이펙트, 스토크 회로, 조명에서 조도 설계해서 I 자승 반 스퀘어에 대한 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단위와 같이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인류는 태양광에 순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 낮에 하고 거의 맞춰서 이 모든 조명 설계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조명 설계다. 이 얘기를 했고요. 흑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이제 그 절대 온도 4승의 방사 숫자가 되니까 빔라이트처럼 조그만 자동차 전구 조금 뜨겁게 하니까 그냥 엄청난 백열 전구는 백열 전구인데 엄청나게 빈 광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색온도 우리가 좀 다 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색온도가 그 지금 저기 그 양초 같은 경우나 이런 아크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주광색으로 다 적은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밤에 이 색온도를 낮춘 것으로라 조명 설계가 대조이 된다 하는 거. 전구. 제가 이제 일본 전기설비학회 전기학회 가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저희 에디슨이 처음에 발명한 거를 일본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 필라멘트를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거 보니까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나무를 아주 짧게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서 거기다 전류를 보내가지고 이 대나무가 이게 한동안 이렇게 유리구에 넣어가지고 빛을 발휘한 게 지금 처음에 에디슨이 발명한 전등이에요.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서 보고 이게 이제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게 여기다 할로겐 전구를 집어넣은 것이 이제 할로겐 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특성 B를 보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를 보려는 게 아니고 뒤에 수명에 대한 거, 전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전광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연속 방사가 아닌 라인 스펙트럼이나 밴드 스펙트럼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치 방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공진 전리에 대한 거는 기체 방전 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물성이지만 이게 조명에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 이 파생 계열이니 발마 계열이니 다 설명을 했어. 여기에서 이제 방전 개시할 때 일정 충돌, 이중 충돌 다 설명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제 파생 법칙 이게 아니라 방전 등의 조명공학에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조명등이 켜지기 전에는 전류는 적지만 전압은 높다고요. 여기에 스위치 ON을 하면 전류는 적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방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전류가 적어요. 전압은 높지. 왜냐하면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7, 8배를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전류가 흐르지만 전류가 증가를 하면서 전압은 떨어지는데 그냥 놔두면은 쇼트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 점에서 잡아주는데 이것은 이 B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기로 잡아줘가지고 여기에서 점등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 구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써줘야 되는 부분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은 램프를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 스위치를 키면은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여기 저항이 시동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양단에 이게 여기하고 이제 극이 주전극이야. 근데 여기는 아직 기체 방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지를 못해. 그리고 요거하고는 같은 극에다 묶어놨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전극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스위치를 넣으면 여기서 푹 하고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요. 방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체에 전자방출을 일으키니까 이 기체가 어떻게 돼요?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2차 충돌도 일어나고 3차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압이 이쪽으로 걸리니까 이쪽으로 이제 저항이 임피던스가 떨어지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안 흘러요. 옆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것이 이제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위치 누르면 파닥 하면서 옆에 보조전구하고 해가지고 에미팅을 시키다가 여기에 기체가 방전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주전구를 가서 붙는다. 응? 요건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스를 수은을 집어넣느냐, 메탈하이드를 넣느냐, 할로겐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가스에 따른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가스의 기저 상태에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 파장이 다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수은등은 수은에 어디 돼? 자외선이 나오니까 이 바깥에다가 형광물질을 안 바르면 눈이 부셔버려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 다 눈이 멀겠지? 그러니까 수은등은 바깥에다가 형광물질을 하얗게 발라주는 거고, 메탈하이드나 이런 나트륨 등은 저 차수에 가시광선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을 안 바르고 그냥 노출로 다 보이게 해도 일단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가야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밴드 스펙트럼이 이게 라인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고압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밴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색감이 좀 더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저압 나트륨보다는 고압 나트륨이, 저압 메탈라이드보다는 고압 메탈라이드가 이게 색깔이 좋게 보이는 것은 안에 전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밴드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색깔이 좋게 보인다. 예? 메탈라이드, 예,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보조전구 있고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가스를 갖다 집어넣었다 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밴드로 아주 고르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나트륨 등. 특성은 거의 같다. 그래서 나트륨 등은 보통, 파장이 고압 나트륨도 이 정도 파장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저압 나트륨은 이쪽에서 이쪽 파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붉으스름한 것 색깔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만 여기 좀 하나만 나오는데 크세논은 지금 여기에 보통 이렇게 저 무대 조명 같은 경우에 이제 전극과 전극을 이제 쇼팅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사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빔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무대 조명에 뒤에서 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세논 램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광원에서 굉장히 많은 광속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극끼리 쇼팅을 시켜가지고 나도록 하는 거니까 굉장히 온도가 뜨겁죠. 사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